이집트에서는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인구 증가는 테러와 맞먹는 위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입에서 말이죠.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은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생소한 얘기잖아요.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인구수가 비슷한데 지금은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이는 신의 축복이라는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고 가르칠 경제력은 부족하다는 이집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식량 부족과 문맹 무제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곧 국력이었던 중국, 탄탄한 청년 인력으로 급부상한 젊은 나라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이집트는 왜 인구가 재앙이 된 걸까요? 이집트의 인구는 20세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2020년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1271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세계 14위, 아프리카에선 3위 수준이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인구가 엇비슷했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5,155만 명으로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증가 소식에 이집트 정부는 절망하고 있는데요. 인구수가 1억 명을 돌파하자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인구 증가는 테러에 맞먹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출산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인구 급증은 이집트의 정말 큰 악재로 닥쳤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집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인데요.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 유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전체 국토의 불과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인구의 95%가 몰려 살고 있죠. 이렇다 보니 이집트의 경작지당 인구 밀도는 세계 최악인 수준입니다. 안 그래도 살 땅이 얼마 없는데 인구수는 막 늘어나니까 주택, 식수, 식량까지 모자라지 않는 게 없는데요. 특히 이집트는 만성 식량 부족 국가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에 속해 있고요. 7천만 명 정도가 정부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집트의 치명타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밀 생산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집트가 세계 최대 밀 수입국입니다. 밀을 포함해 부족한 식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집트의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요. 이집트 통계청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식품과 연료비 인상의 결과라고 봤는데요. 이집트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 1년 동안 38.2%나 뛰었는데 그중에서도 식품, 음료의 평균 가격이 68.2%나 비싸졌다고 합니다. 특히 육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집트인들이 고기 자체를 못 먹는 지경이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가 닭발에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버리지 말고 먹으라고 했다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집트에서는 닭발은 버리거나 동물의 먹이로 주는 부위거든요. 이렇듯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집트는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가 걱정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트라우마로 남겨진 IMF 외환위기, 한 번도 힘들었던 IMF 구제 금융을 이집트는 무려 3번이나 받았는데요. 여기에도 인구 증가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빈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복지와 보조금의 정부 예산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이집트가 구제 금융을 받을 때마다 IMF는 이집트가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었죠. 지난해 이집트가 IMF에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도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라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집트 재무부는 2019년과 2020년 회계연도 1분기 보건 분야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이 각각 20%, 14%가 늘어났고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3.3%, 건강보험 예산은 29.3%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7천만 인구가 식량 지원금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걸 단기간에 끊어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국유자산까지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비교해서 50%나 떨어졌고요. 이집트의 민간 기업들은 수출입 제한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서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집트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집트 경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자면 이집트의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0.5% 수준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가공할 산업 기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다시 수입을 하다 보니까 휘발유 등 유가가 엄청 비싼 편입니다. 산유국인데 기름값이 비싸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한때는 천연가스 수출량이 세계 6위였지만 전 대통령인 무바라크가 하야하면서 가스 수출 송유관이 공격을 받았고 일부가 불타 상당수의 가스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피라미드를 내세운 관광업도 코로나19 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규모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수에즈 운하 통행료가 이집트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통행료가 한 선박에 40만에서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에서 9억 원 수준이거든요.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한 해 매출이 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6천억 원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어들인 돈이 빚 갚는 데 주로 쓰이고 있거든요. 2023년과 24년에 이집트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부채 상환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빈곤층을 위한 보조금, 여태까지 끌어다 쓴 부채 상환금을 메우기가 급급한 실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많은 인구, 특히 젊은 인구가 그 나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 나라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왜 이집트는 이들처럼 인구를 국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크게 보자면 이집트는 기나긴 독재 정치와 빚 중독으로 인해서 제대로 경제 기반을 닦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려 해도 온갖 복잡한 율법과 부정부패,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 자본이 이집트 투자를 꺼리고 있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한 가구의 자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인당 교육 투자가 급감했고요. 공교육도 받쳐주지 않아서 이집트의 문맹률이 무려 28.8%입니다. 이처럼 글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인적 자원이 아닌 인적 부담이 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집트 정부는 두 자녀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집트 정부는 2019년 1월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한 가구 두 자녀 5개년 정책을 시작했고요. 올해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보조금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국민들은 이런 규제책에 반발했는데요.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이집트인들은 아이를 신의 축복으로 여겨왔고 가족 계획을 하는 게 신의 뜻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터부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집트의 최고 율법 해석기관인 다르 알 이프타가 정부 편을 들고 나섰는데요. 산하 제한과 이에 대한 규정은 신의 뜻에 대한 참견이 아니다.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이슬람 정통파의 행동 규범인 순나에도 산하 제한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종교기관도 한 가구 두 자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으로 이집트는 감당이 안 되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한 경제를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재앙으로 닥친 이집트의 인구수. 하지만 이집트가 기반을 잘 마련하기만 하면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코트라 카이로 무역관 관계자분이 기고한 글을 인용하면 이집트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0%인데다 중동 아프리카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고요. EU를 비롯해 코메사, 가프타, 터키 등과 각종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럽,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서 걸프 아랍 산유국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이집트에 약 200억 달러의 예금과 투자를 약속했고요. 110억 달러 이상을 이미 이집트에 예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을 높여서 문맹률을 낮추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인구 증가와 경제 상황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알거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